지난 일요일이었죠. 이곳에서 2014 FA컵 결승전이 펼쳐졌었습니다. 결과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성남의 승리로 막을 내렸죠. 네, 성남은 지난 23일이었죠. FA컵 결승전은 바로 이곳에서 서울을 상대로 치렀는데요. 120분 동안 혈투를 펼쳤지만 0대0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승부차기까지 갔는데 4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통산 세 번째 FA컵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는 16년 만에 FA컵 우승에 도전했지만은 결국은 승부차기 끝에 패배하면서 우승 트로피를 놓치고 말았죠. 네, 사실 뭐 성남이 이렇게 FA컵 정상까지 차지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승부차기에서 박준혁 골키퍼의 선방이 큰 몫을 했잖아요. 근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박준혁 골키퍼가 아니라 전상욱 골키퍼의 몫이었다고 그렇다고요? 네, 그 연장 후반 5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양쪽 골대 뒤에가 굉장히 분주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 쪽은 유상욱 골키퍼가 나와서 훈련을 하고 있었고 성남 쪽은 전상욱 골키퍼가 나와서 그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네. 승부차기에는 유상욱 골키퍼와 전상욱 골키퍼를 투입하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묘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서울은 유상욱 골키퍼를 투입하면서 김용덕 골키퍼를 뺐는데 성남은 전상욱 골키퍼를 투입하려고 하는데 볼이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사이드 아웃이 돼야지만 결국 선수 교체를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상황이니까 김학법 감독이 성남 선수들에게 야 그냥 아웃시켜라 막 제스처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도 볼이 아웃되지 않았고 서울 선수들이 볼을 탈취하니까 서울 선수들은 돌렸습니다. 볼을. 그러면서 결국은 네. 전상욱 골키퍼가 몸만 풀고 투입되지를 못했어요. 네. 결국 박준혁 골키퍼가 승부차기에 임하게 됐는데 재미난 사실은 전상욱 골키퍼와 박준혁 골키퍼가 같은 방을 씁니다. 네. 그리고 그 전날 전상욱 골키퍼가 서울의 키커들에 대해서 이 비디오를 통해서 계속 연구했는데 옆에서 같이 본 거예요. 네. 네, 전상욱 골키퍼가 선배니까 박준혁 골키퍼가 자지를 못했죠. 그러면서 계속 보면서 간접적으로 습득이 됐고요. 네. 그리고 연장전 끝나자마자 승부차기 가기 전까지 전상욱 골키퍼가 쪽집게 가위를 또 해줬답니다. 진짜요? 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박준혁 골키퍼가 결국 오스마르와 몰리나의 슈팅을 막아내면서 승부차기의 주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기 끝난 다음에 전상욱 골키퍼하고 이제 통화를 좀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경기 열리기 며칠 전부터 김학범 감독이 자기를 불러서 너는 승부차기를 대비해라 라고 해서 그 서울의 올 시즌 페널티킥과 승부차기의 모든 영상을 다 구해서 그걸 이제 꾸준히 돌려본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냥 봤을 때는 별로 습관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 번 보다 보면 작은 그런 키커들의 습관이 나온대요. 네네. 그거를 보고 나서 공부를 했던 게 누구냐면 오스마르와 몰리나 그다음에 윤주태 선수였습니다. 윤주태 선수는 진짜 한 번 찼는데 한 번을 가지고 이제 확실한 뭐 기록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차겠다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교체를 못 하고 나서 이제 박준혁 골키퍼를 데려다가 오스마르는 뭐 이런 식으로 차고 그다음에 몰리나는 이런 식으로 찬다. 윤주태 이런 식으로 찬다. 그러니까 그 세 명을 말해준 거예요. 그 중에 윤주태 선수는 안 나왔고 이제 말해준 두 명을 모두 막은 거죠. 와. 네. 그 정말 그런 쪽집게 과외가 아니었다면 좀 네. 이런 좀 극적인 드라마도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네. 그 이제 전상욱 선수가 굉장히 늘 좀 묵묵히 좀 노력하는 선수거든요. 이제 좀 조명을 많이 받지 못하는 선수인데 이번에도 결국은 뭐 조명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제 MVP는 박준혁 선수가 탔지만 숨은 공로자는 네. 전상욱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은 뭐 이제 박준혁 선수에 대한 에피소드를 재밌게 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괜히 학범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짧은 기간에 이렇게 큰 효과를 냈다라는 게 진짜 대단한 명장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네, 대단한 명장임은 분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학범 감독이 성남에서 워낙에 K리그 우승도 경험을 했고 네. 준우승도 경험하는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원에서 뛰면서 약간 하위에 있는 팀들을 어떻게 다질지도 알게 됐고요. 네. 그리고 성남으로 돌아오고 나서 굉장히 과감한 선수 기용, 여기에 카리스마 그리고 지략가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많은 축구 팬들이 김학범 감독하면 카리스마만 생각하는데 엄청난 지략가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월드컵 당시에 이제 독일 전술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정도로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효과를 봐서 네. 결국은 FA컵 우승을 차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강원에 있을 때 한 번은 이제 잔류 이제 강등을 놓고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인터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잔류에 우리 강등 절대 안 돼. 한번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네네. 너무 이렇게 좀 자신만만한 거 아닌가 했는데 그 시즌에 잔류에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이제 경기를 앞두고서 선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 말만 믿고 따르면 우리가 우승할 수 있다.
근데 결국 우승을 했거든요. 그만큼 선수들한테 강한 믿음을 주는 감독이고 그 믿음만큼의 또 전략이 있는 감독이죠. 그리고 와, 무엇보다도 선수들의 투지도 대단했어요. 왜 그러냐면 준결승전이 이제 결정이 됐을 때 서울의 선수들이 서울로 돌아오는 그 버스 사건. 안에서 네. 고현 선수가 SNS에 올렸는데 고명진 선수가 올렸어요. 결국은 그 고명진 선수가 올렸나요? 네. 근데 결국은 그 전북을 승부차기 끝에 꺾고 성남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환호하는 사진을 올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 서울 쪽에서는 그 성남이 올라와서 좋아한 게 아니라 성남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홈에서 FA컵 결승전에서 좋아서 그쵸. 환호를 지은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 성남 선수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겁니다. 뿔이 났죠. 네, 그래서 이제 걸개를 걸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비웃었다며 우리가 질질 짜게 해줄게. 이런 걸개를 걸고서 아예 투지를 보여준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참 값진 결과로 이어졌는데요. 성남은 이번 FA컵 우승으로 인해서 다음 시즌의 아시아 무대로 더욱더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시민 구단으로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한다는 것 참 의미가 깊은데요. 그만큼 준비해야 할 것도 참 많겠죠. 역시 일단은 좀 투자가 돼야죠. 그런데 투자요? 이번에 이 성남시 관계자들이 이 경기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기가 이제 그 지상파를 통해서 120분 동안 중계를 되면서 네. 이제 성남이라는 그런 그 브랜드가 노출이 됐는데 이게 거의 뭐 그 전까지 한 시즌을 전부 소화한 것보다 더 많았다. 한 번 경기를 통해서 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브랜드 노출 효과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도 내년 시즌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신문성 사장도 우리가 뭐 기업들과 많이 좀 이렇게 그 교류를 하고 있고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아마 이제 그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는 그런 이제 명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가지고 여러 군데서 이제 뭐 투자를 얻어낸다면 네. 시민구단으로서도 분명히 아시아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이어서 FA컵에서 준우승에 그치면서 올 시즌 무관에 그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FC 서울의 최용수 감독이 좀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